저는 일단 1장에서, 이렇게 두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히스타민 수용체의 아연과 그에 대한 작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H1, 무세혈관 투과성 증가, 2번, H1, 기관지 및 정관 수축, H2, 위산 분비 증가, 4번 H2, 혈관 수축, 5번 H3 신경 전달 물질 유리 감소. 그래서 답은 4번인데 혈관 수축이 아니라 혈관 이완이라서 답이 4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입니다. 어, 문제 출제 근거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중 히스타민 유리를 억제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1번 CAMP 감소시키는 약물, 2번 세린 에스터레이지 억제제, 3번 에너지 생산 요소 억제제, 4번 사이모스트립신 억제제, 5번 포스포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등 일부 항생제. 답은 1번 CAMP 감소시키는 약물이고 해설은 CAMP를 증가시키는 약물이 히스타민 유리를 억제합니다. 음, 문제 출제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1번이 좀 더 좋은 문제인 것 같고,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1번이 더 복합적인 걸 묻고 있는 것 같아 더 좋은 문제 같습니다. 네, 저도 1번이 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분은 혹시 지원자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지정을 할까요? 그 화면 공유, 아, 네, 저는 이제 끝나가지고. 그러면 제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효정 학우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네, 어, 보입니다. 네. 1강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중 히스타민의 생리적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폐의 메스트셀은 H2 리셉터에 의한 음성 대먹임 작용으로 히스타민의 분비를 조절한다. 2번 히스타민이 유리되면 PLC 건마가 활성화되어 즉시 과민 반응이 유도된다. 3번 히스타민은 ECL 세포의 위산 분비를 촉진한다. 4번 H2 수용체는 시냅스 이전 부위에서 자가 수용체 역할을 한다. 5번 H1 수용체가 흥분하면 식욕이 증가한다. 답은 2번입니다. 1, 3, 4, 5번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폐의 메스트셀이 아니라 폐의 메스트셀은 다른 곳에 있는 메스트셀과 달리 H2 리셉터에 의한 음성 대먹인 작용을 할 수 없다고 그 강의 중에 말씀을 하셨고, 강의록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ECL 세포는 위산 분비를 하는 게 아니라 ECL 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돼서 그 벽세포의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그 히스타민의 작용이라고 되어 있고, 4번은 H2 수용체가 시냅스 이후 부위에서 그 작용을 하고, 시냅스 이전 부위에서 자가 수용체 역할을 하는 것은 H3 수용체입니다. 그리고 5번은 H1 수용체가 흥분하면 식욕이 감소한다라고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H1 수용체 기량제의 2차 세대에 대해서 옳게 설명된 것은 했을 때 1번 1차 세대 비진정 작용, 2번 2차 세대 간의 마이크로조말 시스템에 의해 대사됨, 3번 1차 세대 중추신경계의 작용, 4번 2차 세대 CYP2A9에 의해 대사, 5번 1차 세대 12에서 24시간 지속. 이렇게 돼 있고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들 틀린 이유는 1번은 이게 2차 세대에 대한 내용이고 2번은 반대로 1차 세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은 2차 세대가 CYP3A4에 의해서 대사가 됩니다. 그리고 5번은 2차 세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1번 문제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학우님들의 의견이 어떠신가요? 네, 1번 문제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중요도를 봤을 때 1번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1번 문제 좀 더 내용을 많이 알아야 풀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2번 문제 둘 다 좋은 문제인데 2번 문제가 조금 더 양리학적인 문제인 것 같고 1번 문제는 양리학과 생리학 사이의 문제 같아서 저는 2번 문제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1번 문제가 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1번 문제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수결에 의해서 1번 문제로 정하는 걸로 할까요? 네, 네, 그럼 이제 효정 학우님이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수 학우님께서 다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최원일 학우님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보이시나요? 지금은 보입니다. 재접속하고 보였습니다. 저는 좀 쉬운 문제들로 구성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조장님이 만드셨던 문제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히스타민 유래를 억제하는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아까도 풀이 과정을 들으셨겠지만 CAMP를 증가시키는 약물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히스타민의 양리작용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1번과 3번은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고, 그리고 2번도 감이록의 활용 부분에서 실제 임상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고, 4번이 정답인데 히스타민 친화력은 H3, H4 수용체가 더 1000배 정도 높기 때문에 반대로 되어 있어서 정답이 되고요. 5번도 H4 수용체가 골수와 무혈구에서 주로 발견되며
그 케모탁시스를 통해서 염증 반응을 관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쉬운 문제긴 한데 1번은 너무 흔한 문제 같아서 2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우분들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스타민 양리작용에 관한 문제는 이 단원에서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2번이 좀 더 나은 문제 같습니다. 네, 저도 2번이 나은 문제 같습니다. 2번이 좋은 문제 같습니다. 저도 2번이 좋은 문제 같습니다. 저도 2번이 좋은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러면 2번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지수 학우님이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다음으로 김민서 학우님이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부터 할게요. 화면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장에서 낸 문제는 일단 위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는 이 문제인데 답은 다들 아시다시피 ECL 세포, 위 상피세포 중에서도 ECL 세포이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히스타민 관련 약물과 그 작용과 관련해서 틀린 것은 인데 이거는 5번이 답이고 5번이 답인 이유는 급성기관지 연축 시에 비만세포 안정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강의록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2번이 더 좋은 문제 같은데 왜냐면 1번은 너무 단순해서요. 학우님들 의견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저도 2번이 좀 더 깊게 생각해야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서 더 좋은 문제 같습니다. 저도 2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갈까요? 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 김동현 아, 학우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저는 이제 1장 문제에서 처음에 히스타민 수용체와 그 작용 기전, 그리고 그 수용체에 관한 기량제의 양리작용 총 두 가지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히스타민 수용체와 작용 기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문제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고요. 당연히 정답은 여기 5번 중추신경계에서 H3 수용체는 시내스 이후 막에 존재한다는 선지가 중추신경계에서 H3 수용체가 시내스 이전 막에 존재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게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수용체 기량제에 대한 양리작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선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단어 하나씩만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제2세대 H1 기량제는 비만세포 안정 효과와 항염증 작용이 있다는 편지고요. 나머지는 뭐 수축이 확장으로 바뀌고 약한이 강한으로 바뀌고 전혀 억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역회원제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만 바꿔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 문제도 충분히 좋은 문제지만 조금 너무 지역적으로 된 감이 있어서 1번 문제가 문제로 냈을 때는 좀 더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학우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2번은 좀 지엽적인 것 같아서 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은 1번 문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우민 학우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키닌의 작용에 대해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로 냈습니다. 기도 평활근 세포에서 인터루킨 6의 발현을 활성화시킨다. 심장에 작용하여 속질에서 Na 플러스 제흡수를 억제하여 나트륨 배설을 증가시킨다. 기관지를 수축시킨다. 알레르기 비염에서 코 안에 키닌을 뿌리면 재채기가 일어난다. 키닌은 신장에 작용하여 신장 혈류를 증가시킨다. 잠시만요. 정답은 나입니다. 티닌은 신장의 거칠에 작용하고 작용 방향은 맞습니다. 조금 지엽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제가 그 강의록을 읽으면서 키닌의 작용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거 배설 비뇨생리에서 배웠을 때 속질과 거칠에서 일어나는 Na 플러스 이동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약을 선택하는 데서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H3와 H4 리셉터의 역표현제인 것은입니다. 답은 나이고요. 되게 단순하게 문제를 만들었는데 오늘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면서 계속 이런 문제는 나오지만 계속 낼 만큼 좋은 내용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단답형 문제지만 일단 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단편적으로 묻는 것 같고 1번 문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확실히 1번이 좀 더 머리를 많이 써서 풀어하는 문제 같습니다. 네, 챕터 2에서 다음과 같은 두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1번, 세로토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혈액 응고시 혈소판에서 열리된다. 2번, 신체의 90% 이상이 위장의 ECL 세포에 존재한다. 3번, 동식물의 조직, 변독, 곤충독에서 발견된다. 4번, 뇌의 상당 부분에 존재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작재이다. 5번, 골격근과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강력한 혈관 이완 물질이다. 답은 5번이고요. 그 이유는 강력한 혈관 이완 물질이 아닌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입니다. 2번, 세로토닌 효연제 또는 계량제의 사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부스피론은 식욕 억제제. 2번, 덱스펜프로라민 항불안제. 3번, 스마트립탐 위식도 역류의 장운동 예상 치료제. 4번, 시사프릿 급성 편두통 치료제. 5번, 테가서로드 과민성 대장 증상 치료제. 답은 5번입니다. 1번과 2번이 서로 바뀌었고요. 3번과 4번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1번이 조금 더, 1번이 조금 더 포괄적인 문제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골격근과 심장하고 다른 조직과의 차이점을 묻는다는 점에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번이 중요한 개념을 묻는 문제인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강 문제 첫 번째는 세로토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혈액 응고 시 혈소판에서 유리되는 혈관 수축 물질이다. 2번 내장 점막에서의 평활근 자극 물질인 엔터라민과 동일한 물질이다. 3번 세로토닌의 대부분은 피부의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로 작용한다. 4번 위장관과 구토 중추에 존재하는 OHT3 리셉터를 통해 구토를 유발한다. 5번 GI 트랙에서 평활근을 자극해 연동 운동을 촉진한다.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3번에서 세로토닌의 8% 정도가 피부의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로 작용하고, 아까 원규 화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 피부가 아니라, 위장에 있는 ECL 세포? 거기에 대부분이 분포한다고, 거기서 많이 분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진 맞는 설명이고, 2번 문제는 얼굿 알칼로이드의 임상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얼구타민 투여 시 동맥 박동이 증가하므로 편두통 치료에 효과적이다. 2번 메티셀 가이드는 급성 편두통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3번 브로모크립틴은 고프롤락틴 혈증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다. 4번 옥시토신은 자주 사용되는 산후출혈 조절 약물이다. 5번 케이벌콜린은 산후출혈 조절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4번은 그 말 그대로 맞는 설명이고 나머지가 틀린 것은 1번의 경우 편두통을 치료하려면 동맥 박동을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감소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2번에서 메티스 가이드 이거는 편두통 치료에서 사용된 약물이긴 한데 급성 편두통 치료에는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브로모크리틴은 고프롤락틴 혈증 치료에 그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그리고 5번은 케이버골리는 산후출혈 조절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프롤락틴 혈증 치료에 그 브로모크리틴과 함께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저는 2번 문제는 약간 어려운 것 같아서 1번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1번이 좀 더 풀기에 좀 편한 문제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다음 학우님 누구셨죠? 저, 아, 네. 저는 이렇게 두 문제를 만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세로토닌 아고니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고, 1번부터 보면 세로토닌 자체보다 선택적인 아고니스트가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2번 부스피로는 식욕 억제제로 활용된다. 3번 스마트리판은 효과 지속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4번 시스타프라이드는 위식도 역류와 장운동 이상 치료에 사용된다. 5번 플로세티는 우울증 치료에 흔히 처방된다. 간단하게 문제를 내봤는데 답은 2번이고요. 비스피론은 아시다시피 항불안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로 활용되는 약물은 엑스펜플로라는 있습니다. 2번 문제는 세로토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1번 보면은 리셉터에 대한 설명인데 한 가지는 리건드 게이티드 이온체로 6가지는 지프로테인과 연관된 리셉터에 작용합니다. 2번
혈관 이완이 일어나는 골격근과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이다. 3번, MAO 억제제와 세로토닌 아고니스트 병행 투여 시 세로토닌 신드롬이 발생한다. 4번, 세로토닌의 생가동 등 수상한 반응이 속도 제한 단계이다. 5번, 침체의 90% 이상이 위장에 ECM 세포를 존재한다. 네, 이것도 간단한 문제인데 답은 1번입니다. 세로토닌의 리세포는 6가지가 GPCR이고 한 가지가 미담비 게이트고 이온 채널입니다. 둘 다 간단한 문제들이지만 모르기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1번을 선택 1번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 혹시 2번 문제 답이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1번을 이걸 반대로 생각하고 냈는데 있어. 죄송합니다. 저는 1번, 2번, 먼저 말씀하세요. 네, 저도 1번이 좀 더 좋은 문제 같습니다. 저도 1번, 2번 둘 다 좋은 문제 같은데, 2번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색다른 보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2번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고르자면 1번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제가 낸 첫 번째 문제는 세로토닌의 기능을 묻는 문제인데, 여기서 틀린 거는 3번 선지로 스켈레탈 머슬이랑 하트를 제외한 곳에서 혈관 수축 작용을 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2번은 세로토닌 아고니스트의 종류를 묻는 문제인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세로토닌 아고니스트고 5번인 르세르핀은 세로토닌 안타고니스트입니다. 제가 둘 중에 고른다고 하면은 1번이 그나마 더 좋은 문제 같기는 한데 사실 1번은 다른 분들 문제하고 내용이 겹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이거는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1번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겹치는 게 많아서 그냥 간단한 문제로 한 2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겹치더라도 1번이 좀 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2번은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인 것 같아서 1번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3번 보기가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을 문제로 낸 거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두 분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1번이 더 좋은 문제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1번 문제 채택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하겠습니다. 이장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다른 분들 많이 나온 문제긴 하지만 세로토닌의 혈관계 작용에 대해 묻는 문제고요. 1번 평형분 수축은 세로토닌 1 리셉터를 통해 일어난다. 2번은 골격근과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에서의 작용을 묻는 문제. 3번은 이제 세로토닌 반응이 혈관 내피세포가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는 문제. 4번은 모세혈관 이완의 원리를 묻는 문제고요. 5번은 혈소판 응집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정맥 수축하고 모세혈관 이완이 생각보다 직관적으로 잘 매칭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이 문제를 냈습니다. 네, 다음은 되게 간단한 문제로 세로토닌 어고니스트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5가지 약물이 있지만 당연히 답은 케탄스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약물이 뭔지 그리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해설에 부가적으로 넣어놨고요. 케탄스린은 세로토닌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맥수축 아까 말한 대로 정맥수축과 모세혈관 이완이 직관적으로 잘 매칭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1번 문제가 좀 더 좋은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또 1번 문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럼 1번 문제로 고르겠습니다. 저 차례인가요? 네, 약물과 작용의 짝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를 했고요. 4개 약물이 한꺼번에 같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답은 가고요. 일단 진정작용을 합니다. 이 사이프로헤파티딘은. 그 다른 약물은 다 옳고요. 4번 문제. 본과 1학년 2학기가 개강하면서 A씨는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첫날 점심시간 A씨는 갑작스럽게 오른쪽 머리가 편측성으로 아파오며 구토감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적절한 약물을 처방하시오. 답은 수마트트립판입니다. 이게 급성편두통에 매우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낸 이유는 어쨌든 저희가 뭐 이제부터 계속 봐야 되는 임상 같은 파트들은 다 사례 문제가 나올 증례 문제가 나올 건데 이런 문제도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특히 편측성과 구토감이 이러한 급성 편두통의 특징이라고 해서 급성 편두통에 사용하는 라의 약물의 특징과 잘 맞아서 가장 적절한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라입니다. 저는 증례 문제이기 때문에 2번째 문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증례 문제는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저도 2번 동, 문제가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2장 마치겠습니다.